안녕하세요, 에듀케이터입니다. 오늘도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코팅제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초보자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코팅제를 순서, 그 다음에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 작업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코팅제 접근할 때 액상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액상, 그 다음에 크림 타입, 그 다음에 고체 형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액상 형태 중에서도 퀵 디테일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선 타워 같은 게 바로 닦아내면 되니까 작업 시간도 짧고 잘못 작업했을 때 잔사 같은 거 없애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처음 접하기에 체력적으로나 난이도적인 측면이나 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하기 좋은 게 크림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림 타입이 글레이즈인데 왁스 코팅 기능이 좀 더 강화된 올인원 제품들 같은 경우도 있고, 실런트인데 그냥 크림 타입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뭐가 편하냐면은 많이 발라도 잘 닦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고체 타입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 오너용 유리막 코팅제 말고 전문가용 유리막 코팅제 있잖아요. 요거는 고체 왁스나 실런트까지 발라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도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차량 색상별로 어울리는 코팅제를 이제 굳이 나누자면 있어요. 흰색부터 짙은 회색까지, 무채색 계열. 얘네들은 사실 뭘 발라도 잘 티가 안 납니다. 특히 회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흰색이 그나마 좀 광발이 있고요. 회색, 이 무채색 계열로 가면은 광이 코팅제 발랐을 때 이렇게 확 좀 살아난다 이런 느낌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계열들은 차라리 실런트를 바르는 게 광도는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검정색 차량이랑 각종 유색 차량들 있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애들은 실런트를 발라도 광이 잘 나고 왁스를 발라도 광이 잘 나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리플렉션이 좋기 때문에 카나버 왁스를 바르면 왼룩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발랐을 때 이 실런트나 카나버 왁스의 광의 차이점을 보려면은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완전 수직으로 광이 내려올 때는 그놈이 그놈 같아요.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 빛이 옆에서 들어올 때 딱 보면은 얘가 거울처럼 쨍하구나, 좀 왼룩이 보이는구나, 이게 좀 그나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팅 들어가기 전에 코팅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코팅제 준비물은 당연히 코팅제가 있어야 되고, 바르는 도구를 어플리케이터라고 그래요. 어플리케이터, 그 다음에 바르고 나서 그걸 닦아줄 극세사 타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지금 퀵 디테일러를 제외하고 아니면 액상 제품을 제외하고는 크림 타입하고 고체 형태 코팅제를 바를 때는 스펀지 형태 어플리케이터를 쓰는 게 좋아요. 요즘 나오는 스펀지 형태의 어플리케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가장 흔하고, 요즘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바르기 편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좀 단단하고 손잡이에 잡아야 되니까, 이 아래쪽이 코팅제를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로 돼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테리 어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 스펀지가 들어있고 겉면에 극세사 타월 갖다가 둘러싼 어플리케이터가 있어요. 이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는 이 전체가 약재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약재 소모량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점. 반면에 테리 어플은 겉면에 극세사 타월이 덧대져 있으니까 스펀지까지 약재가 스미는 데까지 시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재 소모량이 좀 적다, 이런 게 있는데, 크림 타입은 그나마 바를만 한데 고체 타입은 그거 갖다 바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극세사 타월이 있는데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그러죠. 머리카락보다 가는 마이크로 파이버 갖다 만든 타월, 그게 극세사 타월이에요. 코팅제를 이제 닦아내는 거를 버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쓰는 거를 이제 보통 버핑 타월이라고 하는데, 드라잉 타월하고 버핑 타월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극세사에 들어가는 비율이 있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로 갖다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40 곱하기 40 정도다 그러면은 버핑 타월로 적합한 용도고, 그거보다 좀 더 큰, 보통 한 60에서 90, 60 곱하기 90 가로 세로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물기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니까 그런 걸 드라잉 타월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짜여져 있는 방식도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극세사 타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자로 뻗어 있는 애들이 있고 트위스트로 이렇게 말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팅제를 닦아내기 위한 버핑 타월로서 가장 적당한 거는, 무게로 봤을 때는 보통 한 200에서 300 GSM 정도,
이 GSM이 극세사 타월에서 사용하는 단위예요. 이게 그램 퍼 스퀘어 미터라고 해가지고 1m 1m짜리가 몇 그램인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램 수가 높아지는 거고 좀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버핑할 때는 너무 뚱뚱한 애 갖다 닦으면은 오히려 이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제가 버핑 타월 많이 쓰는 요 극세사 짜여져 있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털이 일자로 뻗어 있는 애, 그다음에 트위스트로 돼 있는 애. 털이 일자로 뻗어 있는 애들은 액상 제품에다 쓰면 좋아요. 퀵 디테일러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퀵 디테일러를 잘 펴발라주기 때문에, 그리고 타월이 어느 정도 퀵 디테일러 액상을 좀 이렇게 흡수해주기 때문에 얘 갖다가 계속 작업할 때 퀵 디테일러를 더 뿌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림 타입하고 고체 제품 같은 거는 트위스트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적합해요. 여러분들이 크림 타입이나 고체 타입 같은 경우에 도장면 위에 딱 바르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하얗게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른 코팅층 중에서 공기랑 접촉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살짝 굳은 거거든요. 이거를 타월로 닦아내야지 여러분들이 맑은 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걸 걷어내야 되는데, 윗부분에 하얗게 굳은 부분을 걷어내려면은 일자로 뻗어 있는 애보다는 트위스트 형태로 꼬여 있는 애들이 이걸 탁 잡아 끌고선 잘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자로 뻗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 걸리는 소리랑 이 트위스트로 걸려있는, 트위스트로 짜여져 있는 애들을 걸리는 소리가 달라요. 아무래도 트위스트로 되어 있는 애들이 좀 더 잘 걸립니다. 즉 고체에 남아있는, 아니면 크림 타입으로 남아있는 그런 잔여물들을 잘 닦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퀵 디테일러든 뭐 크림 타입, 고체 타입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버핑 타월 갖다가 그 부분을 닦잖아요. 닦고 나면은 깨끗한 면으로 뒤집어 가지고 한 번 더 닦아주세요. 그래야지 잔여물도 잘 안 남고 코팅지의 잔사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통 1차 버핑한다, 2차 버핑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차 버핑, 2차 버핑이 뭐 타월을 2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한 면 갖다 한 번 더 닦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핑 타월 갖다가 코팅제 작업을 하면은 보통 차량 한 대 다 시공하는데 많이 쓰면은 한 3장에서 4장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디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장 갖다 다 쓸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버핑 타월 사이즈가 40 곱하기 4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펼치면 보통 우리가 쓸 때 이 큰 거를 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2번 정도 접어서 쓰면은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앞뒤로 해가지고 총 8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액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갖다 다 쓸 수 있고, 아무래도 고체나 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닦아내다 보면은 이 타월에 그 코팅제 잔여물이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면은 한 3장에서 4장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버핑 한다고 그랬고, 버핑 타임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핑 타임은 말 그대로 코팅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버핑 타월로 닦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요거를 보면은 코팅제 설명서에 보면 뒷면에 나와 있어요. 뭐 바르고 나서 3분에서 7분 있다 닦아내시오, 아니면 10분에서 15분 있다 닦아내시오. 이게 버핑 시간이에요. 이게 5분이면 5분이지 왜 5분에서 15분으로 표시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은 바르고 나면은 이 위에 하얗게 뜨는 게 날씨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랑 습도에 영향을 받아요. 온도랑 습도가 낮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시간은 겨울철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만약에 5분에서 15분이다. 15분은 여름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버핑 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르자마자 버핑을 해도 코팅층은 아주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큐어링 시간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경화 시간이에요. 경화 시간. 여러분들이 코팅제 다 바르고 버핑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서 코팅층이 완전 단단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큐어링 타임, 경화 시간이에요. 경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나바박스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뭐 48시간에서 72시간, 이건 제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에 끝나는 애들도 있고 72시간에 끝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72시간까지 최대 경도의 80%까지만 쫙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80%부터 100%까지는 한 2주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경화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품마다 다르니까 제품 설명서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그 코팅층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경도가 되게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15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제 코팅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코팅제 작업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코팅제를 바르기 전에는 코팅제의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코팅제 작업 방법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르고 기다렸다가 닦아낸다, 그리고 한 번 더 닦아낸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뭐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뿌리고선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타올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버핑을 하는 거죠. 이게 또 닦아내는 거예요. 크림 타입이나 고체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코팅제를 어플리케이터에 묻혀가지고 바릅니다. 버핑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버핑 타올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2차 버핑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크림 타입이나 고체 형태 코팅제들은 보면은 어플리케이터에 이제 묻혀가지고 바르잖아요. 바를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형을 그리면서 바르거든요. 이 원형을 그리면서 바르면 아무래도 좀 중첩하면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빠뜨린 곳 없이 꼼꼼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원형으로 바르다 보면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원형으로 바르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발라도 됩니다. 근데 간혹 제품 중에 특히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에 직선으로 바르지 말고 꼭 원형으로 바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직선으로 바르지 말고 원형으로 꼼꼼하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발랐을 때랑 직선으로 발랐을 때랑 직선으로 발라도 되는 그런 제품들은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아니면 2분의 1 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코팅제 바르는데 세차 다 하고 좀 힘들다, 좀 이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오늘은 퀵 디테일러 바르는 날이 아니라 실런트나 왁스를 발라야 되는 날인데 하면은 직선으로 갔다가 쭉쭉쭉쭉 바르고선 바로 버핑하면은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팅제 작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코팅제 바를 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바르고 나서 버핑 시간이라는 걸 지나고 나면은 하얗게 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버핑 타올로 딱 닦아내면은 맑은 광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도장면에 남아있는 코팅제의 양은 많이 바르던 적게 바르던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은 바르고 나서 사실 버핑을 해도 뿌옇게 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팅제들은 보면은 도장면에 남아있는 양이 일정하고 일정해야지 그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투명도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바르잖아요. 그럼 버핑 타올로 많이 닦아낼 뿐이에요. 퀵 디테일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뿌린다고 해서 많이 코팅되는 게 아니거든요. 타월만 많이 젖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보자분들이 내 차가 좀 더 잘 코팅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버핑 시간을 자꾸 어겨요. 왠지 5분 있다 닦아내시오, 그럼 7분 있다 닦아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심리는 이해를 하겠어요. 왠지 도장면에 좀 더 잘 붙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5분 동안 코팅제가 도장면이랑 더 잘 붙고 덜 붙고가 없어요. 얘네들은 큐어링 시간을 지나면서 단단해지면서 도장면에 잘 붙어 있는 거지, 버핑 시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버핑 시간을 넘겨가지고 오래 놔뒀다가 닦아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힘만 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버핑 시간 안쪽에 꼭 버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UV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은 꼭 SUV 하단 쪽에 좀 플라스틱 트림이 있잖아요. 무광 트림인데, 크림 타입이나 고체 타입 같은 경우에 특히 고체 왁스, 고체 실런트 위에 애들이 거기 딱 묻으면은 나중에 버핑해도 잘 닦이지도 않고 하얗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면에 트림 쪽 가까이 갔을 때 그 끝단을 너무 꼼꼼하게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꼭 트림에 묻거든요. 그러면 잘 안 지워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피해가지고 살짝 띄워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 뭐 안 묻히고 싹 바를 수 있으면 그때 가면 열심히 바르면 되죠. 근데 초보 때는 너무 거기까지 막 꼼꼼하게 바르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이렇게 묻었을 때는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잠자리 지우개 있죠? 미술용 지우개 있어요. 물렁물렁한 거. 너무 딱딱한 지우개에다 지우면은 오히려 트림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 물렁물렁한 미술용 지우개 갖다가 지우면은 잘 지워집니다. 요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가 프리워시 때 사용했던 프리워시 약재 있잖아요. 그거 분사해주고 브러쉬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나면은 이제 지워질 거예요. 아니면은 그 코팅제 제거하는 탈지제 있거든요. 그런 거를 뿌리고선 브러쉬로 문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트림이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문질러줘야지 그 오돌도돌 사이에 낀 코팅제들을 갖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젠 지금 설명한 대로 코팅을 다 잘했어요. 코팅을 잘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고체 형태 코팅제 카나우박스 같은 거 딱 바르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잔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야외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셀프 세차장. 그런 데서 하다 보면 조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미처 버핑을 못하고 지나간 곳이 남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버핑 시간을 놓쳐서 너무 길게 놔뒀다가 닦으면은 그 허옇게 굳은 애들이 안 닦여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코팅제 보면은 다 통 안에 들어있죠. 얘들이 어플리케이터로 딱 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팅제 용기 안에 있는 코팅제는 아직 굳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어플리케이터에 묻혀가지고 그 잔사가 남은 부분에 발라줘가지고 닦으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어플리케이터 썼던 거 있죠. 좀 전에 발랐던 거. 그거 갖다가 다시 한번 발라주고 닦으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고선 버핑 타올로 바로 닦으면은 왠지 도장면에 있는 코팅제가 싹 날아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바르자마자 그냥 바로 버핑하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코팅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색상별 어울리는 코팅제 종류 굳이 나눈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팅제 바를 때 준비할 준비물들, 그다음에 코팅제 바르는 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또 코팅제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레이어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